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바보가 됐습니다. 시골댁입니다. 제가 얼마나 맹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오늘도 찍어봅니다. 아유, 속 터져. 어제 아래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교통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쌓여서 13건이 그것도 말이 됩니까? 13건이라니요. 3건도 아니고. 왜 그러면 급하게 냈느냐? 따져보지도 않고 급하게 냈느냐? 차를 이전해 주려고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으니까 차를 이전해 주려고 상대방과 만나서 차량 등록소에 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차가 압류가 돼 있다는 거예요. 뻑 졌죠.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갔으니까 그 일이 먼저 처리하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이 돼서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차량이 압류돼 있다니 금액이 얼마냐 그랬는데 13건이고 보내온 금액이 76만 4,440원 입금을 하고 그걸 처리하고 일단은 자동차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알아봐야 되죠. 이게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만큼이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그 중에 1년 반 동안 저희 집에 경찰서에서 보낸 자료는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일단 제 잘못이죠. 제 잘못.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제 잘못입니다. 1차적으로는 무조건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뭔가 위반을 했으면 당연히 자료가 날아와야죠. 근데 그 자료를 저는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인 오늘 일찍 전화를 마음먹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고지서도 보내줘야 되는 게 너희들 할 일이고 압류가 된다면 압류 고지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벌점이 어떻게 되는가. 벌점이 쌓이게 되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운전할 수 없죠.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도 뭐 들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물어봤더니 이것이 범칙금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범칙금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벌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다행이었죠. 벌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미치고 싶죠 정말. 그래도 알아볼 건 알아봐야죠. 나는 우편물을 단 한 통도 받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이 우편물을 못 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산점도 올라가고 똑같은 자리에서 제가 8번을 똑같이 7만원 나갈 때 7만원 들어올 때 7만원 나갈 때 7만원 들어올 때 7만원 당신들이 우편물을 제대로 보냈는지 알아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신들은 전산에 그렇게 다 나와 있다. 여기 다 보인다. 나와 있다 내역이. 그러니 우체국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우체국에서 확인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우체국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에게 또 사초 지종을 얘기하고 적어도 2024년 한 해 동안 꼬박 한 해 동안 나한테는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았다.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다른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우편물은 모두 들어왔는데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은 단 한 통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13통이나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체국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태료라고 하나요? 이런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일반 우편물은 취급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저는 정말 경찰서에서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보냈는지 그 우편물이 우리 집까지 우편하려고 시도를 했었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단 하나 그냥 경찰서에서 우리는 내역이 이렇게 있다. 기록 내역 발송한 내역이 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제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우체국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등기라면 발송했던 내역이 있을 겁니다. 등기 넘버가 있다는 얘기죠. 등기 넘버가 있으니까 경찰서에 다시 전화하셔서
등기 넘버를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등기를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언제 보냈어야 되는가? 압류에 고지를 해야만 하죠. 압류에 고지를 하려면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등기 넘버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여기서 또 한번 바보가 됩니다. 분명히 제 차 넘버 이전 3일 전에 명의를 넘겼으니까 이전 차 넘버죠. 이전 차 넘버 이야기하고 제 주민번호 이야기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통화 중이니까 제 전화번호도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담당자 하는 말이 인증을 하랍니다. 다시.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게 다 인증 아니겠습니까? 주민번호까지 부르라 그래서 불렀고 차 넘버에 이름에 전화번호에 우리 집 주소도 다 넣었고 어떤 걸 더 알려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래도 182 맞죠? 182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인증을 하고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맹합니다.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바보 같은 게. 전화를 끊고 다시 182에 전화를 해서 인증을 한답시고 누르다고 보니까 아이고 이미 그 차는 제가 차주가 아니잖아요. 제 차가 아닙니다. 인증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교통범칙금을 77만 원을 내고 바보가 되는 그 순간이네요. 네. 결국 인증을 하려면 그 차 인증을 하려면 저와 차 명의를 가져간 그 사람과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복잡해지죠.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두 사람이 손붙잡고 거기를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바보가 됐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꼴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팁. 네, 오늘 알게 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찰서 담당자분과 통화할 때 이분이 하신 말씀, 그 과태료를 내기 전에 전화를 해서 나는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압류 고지서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산금을 빼고 납부하라라고 한다는 거죠. 가산금을 빼준다는 거죠. 바보 됐죠? 아주 그냥 맹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맹합니다.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현장에 이미 벌써 사업자 등록소 사무실에 적을 거 다 적었고 옆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일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돼서 돈 먼저 입금해주고 일단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맹하다는 거. 네, 많이 맹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짓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해 보다가 하나 또 찾은 게 있는데요. 요즘 스미싱이라 그러나요? 피싱? 네. 과태료가 나왔다고 입금하라고 이 문자가 온다고 그래요. 그 문자가 오는데 그게 경찰청에서 온 건지 잘 알아보셔야 된다 그래요. 짝퉁이 있답니다. 짭이. 네. 돈 빼가는 거죠. 돈 입금 받으려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1차적으로 잘못한 건 분명히 저입니다. 네, 법규를 잘 지켰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제가 잘못했고요. 두 번째, 항상 경찰서 앱 있죠? 과태료나 벌금 내가 실수한 거 있는지 걸린 거 있는지 확인하는 앱이 있습니다. 깔아갖고 자주 확인도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절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면 돈부터 내지 마시고 돈 있다고 돈부터 덜컥 내지 마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알아보실 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돈을 내도 늦지 않았다는 거. 네. 여러분들은 저처럼 맹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속상해. 덕구야 그만해. 30분 묶어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러분 따뜻한 겨울 되시고요.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